March along, sing a song with the army of the free. Count the brave, count the true, who have fought to victory. We're the army and proud of.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경찰대학 수학팀장 이강호입니다. 자, 이제 2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죠. 올해 마지막 7월 마지막 토요일날 경찰대 1차 시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경찰대학 완벽 합격을 위한 작년 그 수학 난이도 출제 경향을 짚어드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모의고사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1회분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간략한 모의고사의 그 특징,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경찰대 출제 경향과 경찰대 수학을 어떻게 하면 고득점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1차 합격 고득점 경찰대학을 위한 이제 강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재작년에 경찰대학교 수석도 배출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차석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 아주 뭐 역대급으로 많이 합격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수학이 25문제 8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경찰대학은 1차 시험에 그 가중치 없이 300점 만점으로 그냥 국어, 영어, 수학 모두 합쳐서 300점 그렇게 수능까지 점수 합산합니다. 1차 시험은 7월 29일 날 단독 출제죠. 경찰대학 자체 출제로. 그 다음에 수학은 선택 과목이 없어요. 수학 1, 2. 순으로 따지면 이제 공통 영역에서 3교시에 봅니다. 25문제. 80분 동안 보니까 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모자른 상황입니다. 등급제도 전혀 없고 원점수 3과목 합산으로 국어, 영어, 수학 300점 만점으로 이제 실시합니다. 수학 1 같은 경우에 12문제가 나왔고 수학 2는 11문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문제는 가장 킬러 문제에서 수학 1과 수학 2가 이제 융합된 문제로 가장 높은 배점 5점짜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소위 작년 같은 경우에 킬러 문항이 객관식 마지막 문항 20번, 주관식 마지막 문제 25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 수열은 조금 이제 평이해 졌고, 그리고 수학 2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파트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고 대비하면 여러분들 수능 준비와 별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작년 1차 시험에 이제 경찰대학교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시험을 보는 그 판형과 동일한 구조로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한 30회 정도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장감이 극대화된 실제 경찰대학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자 치르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타 학원보다 오래된 10년 가까운 단연간의 노하우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 뭐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선생님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녔어요. 경찰대학도 지망했지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경찰대학은 이제 서울대 법대 이상으로 우수한 인재들, 앞으로 탑급의 원티어급 최고의 인재들 경찰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학을 저희 학원에 오면 다른 학원보다 15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 일단 풀어보셨죠? 자 1번 문제 아주 경찰대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근데 배점이 처음부터 높아요. 경찰대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25개 중에 모두 맞추겠다 그 생각은 버리시고 한 15개 이상만 맞으면 충분히 이제 높은 합격 점수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등차술의 공차를 알려줬고 그 다음에 세항 A1, A3, A9는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요 숫자의 배열을 이제 공비 R을 써서 나타내면 간단하게 약분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분의 3이 나와요. 분자는 1, 5, 9 합에 그러니까 15D가 되고 분모는 이제 5항인데 1, 3, 5, 7, 9 이렇게 이웃하는 5 홀수번째 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 3, 5, 7, 9, D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제 5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이제 수원 나오면 그 다음에 수2, 그 다음에 다시 수학 1 문제, 그 다음에 수학 2 문제 이게 사이좋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죠. 자, 이것도 3점 배점이고, 그냥 극한값 계산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3번도 전통적으로 나오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루트 2 빼기 1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루트 2 더하기 1과 서로 역수관계죠. 그러니까 루트 2 빼기 1을 보면은 루트 2 더하기 1의 역수라고 생각하니까 처음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더하기 2 루트 2는 루트 2 더하기 1을 제곱한 거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대 시험의 약한 특징이라면 직접적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근데 뭐 바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출제는 요즘 안 하지만 실제 수학 1이나 이제 수학 2에서 고등수학의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라든가 근과 계소의 관계, 특히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쉽게 풀리는 문제를 자주 출제한다는 점. 저희 학원에 방문하면 적어도 30문제 이제 세트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만 본다면 우리 학원 이제 시뮬레이션 코스의 진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4번은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x가 0보다 작으면서 0에 가까워질 때 그 상황을 이 문제에서 나타내서 정리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5번은 자, 이와 같이 돼 있죠. 그럼 이 그림에서 자, 여기가 이제 그 BC가 지름이니까 각 A가 직각이 되죠. 그리고 OA는 이 원의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요 각은 72도인데 지금 삼각형 OAC에서 사인 법칙을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삼각형 OAC 이렇게. 요 길이가 이제 R이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했을 적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72도고 이게 72도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에 관한 법칙을 쓰면 사인 75도와 마주보고 있는 거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사인 72도 특수각이 아니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R은 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 각의 크기가 그렇죠. 요쪽으로 이등변 삼각형인데 18도였죠. 그러면 36도가 되는 자리고 36도에 대해서 요 길이 요거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K라고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두 항에 대해서만 나타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요 각이 18도죠.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요 K를 같이 공유하는 다른 그 계산식이 하나 나오고 그 두 개를 연립하면 요 선지에 맞는 것을 고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처음에 있었던 삼각형 ABC에서 사인 18도는 이렇게 되죠. 사인 밑에다 쓰겠습니다. 사인 18도 분의 요 대변의 길이 K는 여기에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죠. 그러니까 2R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인 72도하고 여기에서 K를 공유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변변 나눠주면 되겠죠? 예. 그럼 R, K 요 자리니까 여기는 이제 없어지고 자, 그래서 2분의 여기가 이제 그 다른 두 개의 삼각함수의 곱에 앞에 계수로 이제 붙는 걸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열심히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워낙 풀어야 될 문제가 많고 한순간에라도 멈칫하는 순간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게 경찰대학교 수학문제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 계산의 결과는 자 2번이 옳은 명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 전통적으로 자주 내는 수열,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로 냈어요. 그 다음에 n이 어떤 정수 m에 대하여 루트 2m 이상, 그 다음에 루트 2m 더하기 2,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일 때, 그 값을 an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 an을 요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요 정수 m이 바로 n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k를 짝수와 홀수일 대로 나눠서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경우에
시그마 처리를 하면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거는 그냥 2차 함수니까 단순 계산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 정적분에서 요 값과 요 값이 같게 되는 상황에 두 상수 PQ, 그 다음에 이제 P 더하기 EQ의 값을 계산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이제 답이 됩니다. 답은 3이에요. 그 다음에 8번. 자, 이 경우는 다항함수라고 전제가 돼 있죠. 그러면 자, F라는 함수는 1차,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고, gx는 차수는 이제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다항함수라고 했죠. 그리고 우변에 피적분 함수에 다시 g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양변을, 이 항등식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을 한다면 이렇게 되죠. f'x 빼기 g'x는 gx가 되죠. 자, f'x를 gx와 그 도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풀이죠. 그리고 fx는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죠. 그럼 f's는 2차 함수인데 3x제곱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3x의 제곱. 그 다음에 그 뒤에 식은 일단 이렇게 미정계수로 ax 더하기 b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gx가 다항함수인데, 자, 이거는 2차수보다 한 차수 낮으니까 g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인 2차 함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 등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를 이 문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f'-1의 함수값이 0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식은 여기 x = 2에서 미분계수죠. 자, 2차 함수 g에 대해서 g'2가 0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되는데요. 요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을 하는 거예요. 요 위끝 x에 똑같이 0을 대입하여도 되니까, 자, f0과 g0이 같음을 확인하면, 자, 연립되는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fx를 구하고 gx도 추가로 모조리 구한 다음에 구체적인 요 계산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의 결과는 요 값은 2가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그리고 8번, 9번이죠. 9번은 뭐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밑줄 동일돼 있고 아주 쉽죠. 중간에 이제 쉬어가는 코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답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이런 게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특장점이죠. 수능이나 이런 거하고 결을 달리하지만 교과서에 그 정리로 풀어낼 수 있는 경찰대 특유의 약간 경찰대 그 몇 가지 시그네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는 3차 커브입니다. 그리고 알파에서 0이고 베타에서 0이에요. 그러면 우선 이 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데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x절편이 나와 있으면 인수분해할 때 써먹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3차 함수 fx의 기본적인 사항은 최고차의 계수도 모르니까 a라고 두고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x가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 각각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는 3차 함수다. 그리고 그 극대점, 극소점에 x좌표인 알파 베타의 합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답이 24가 나오는데, 자, 구체적으로 주어진 정보가 요 절편들의 값 x1, 2, 3 합이 36임을 알고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건지 가장 효율적이냐? 자, 요걸 미분합니다. 그러면 f'x를 자, a 이끌고, 자, 미그금이 3번 쓰면 되죠. 그러면 x 2차식이니까 x제곱이 3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지워지면 요거 지워질 때 미분하니까 지워지죠. 그러면 요 뒤에는 x3이 2번 등장하는 겁니다. x제곱의 계수로. 그럼 다른 상황도 순환구조로 똑같으니까 여기 2배씩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죠. x1, x2 여기 구체적인 상수죠. 이렇게 되고 뒤에 부분은 이제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요 형태가 f'x의 식인데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f' 값이 0이 되게 하는 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1 수학의 기초를 경찰 수학은 굉장히 많이 이제 양념을 해서 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어야 아주 수월하게 빨리빨리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식은 어차피 A가 똑같은 거니까 3분의 2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인데 문제에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36이라고 줬죠. 그래서 2 곱하기 12 따라서 정답은 24 이렇게 아주 1분 컷으로 쉽게 풀립니다. 자, 이런 연습을 이제 매일 하기 때문에 밥 먹듯이 매일 하기 때문에 자 5월 6월 이 2달 동안 연습하면 몰라버리만큼 점수가 실질적으로 상승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 뭐 5년 전, 10년 전 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체감했고 벌써 지금 뭐 경찰 고위 간부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 동문이죠. 자, 24 요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 자, 부등식 요것을 만족하는 x에 대하여 요 fx 좀 독특하게 돼 있죠.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그래서 로그가 포함이 돼 있는 이제 요식을 정리해서 치환하면 될 거예요. 밑이 똑같이 이제 3 또는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으로 봐서 2로 앞에 계수로 나가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로그 3 절대값 x가 치환이 됐을 때 그 치환된 데에 대한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월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산하면 라지 m은 1이고 자 스몰 m은 이제 4분의 여기 최소값은 스몰 m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와서 8분의 7이 최종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이제 출제를 해봤어요, 저희가. 자, 이와 같은 삼각형 ABC에서 여기 D는 AB 위에 있고, 그 다음에 E는 AC, 변 AC 위에 있는데, 이 DE 선분이 원래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곱과 낀각에 대한 사인값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우선 보더라도 AB 곱하기 AC가 12인데 지금 60도 자 끼어있는 각은 공유하고 있으니까 달라지는 건 AD 곱하기 AE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값을 XY라고 씁시다. 그러면 XY는 무조건 6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DE의 최소값은 자 이건 이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림 외우고 있죠. 그래서 D의 제곱의 값부터 먼저 계산하겠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 D의 길이가 요 60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D의 길이의 제곱을 계산할 때 X의 제곱 요 길이가 XY인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 D의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다면 X제곱 Y의 제곱 빼기 2 그리고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그리고 X 곱하기 Y가 6이죠. 여기다 대입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다시 6. 자, 이때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 따라서 루트 요 부분은 2배의 X제곱 Y의 제곱 그다음 빼기 6인데 X, Y가 모두 양수니까 2 X 곱하기 Y가 6이죠. 빼기 6. 어차피 빼기 6은 어차피 변하지 않는 상수니까. 그러니까 이 식의 결과가 요 선분 D의 길이의 제곱인데 그것의 최소값은 12 빼기 6일 때예요. 그러니까 D의 최소값은 루트 6이죠. 자,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6 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 정답 2번. 자, 그 다음 저희 이제 1회 모의고사 문제 봅시다. 자, 13번. 자, 요 포물선이죠. y = x제곱. 그 다음에 요 내부에 있는, 점 A가 좌표가 1,2고, 자, 이 m이 변수인데, 이렇게 쭉 이제 지나가는 직선 m이 y = x제곱과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요 만나는 점의 위치는 이 m이라는 변수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그림의 답이
어떤 m에 관한 함수식으로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넓이는 최소가 될 때 m의 값만 구하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요 식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m 지나는 점의 좌표. 자, 고일 수학이죠. 다시 x 빼기 1 요거이죠. 빼기 x의 제곱 이퀄 0 이라고 놓았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죠. 그럼 우리 이제 뭐 특수공식이라는 거 다 알죠. 6분의 요 각 점의 교점의 x좌표로 알고 있을 때 최고차의 계수가 어차피 1이니까 6분의 1 빼기 두 실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차의 세제곱이 넓이 s고, 자, 여기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걸 활용해서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데, 우선 요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4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 전개식에서 x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mx 플러스 m 빼기 2콜 0. 그럼 여기는 두 근의 합이니까 m 제곱, 여기는 4, 그 다음에 m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라는 건 요것의 제곱근하고 다시 세제곱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가장 작으면 이 값도, 즉 s도 가장 작게 되는 거죠. 작게. 그래서 쉽게 이제 구하면 이제 최소가 될 때 그 기울기를 나타낸 m의 값은 2가 된다는 걸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자, 이제 14번 문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수로그 함수 합답형 문제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우선 a가 b보다 크고 b가 1보다 커요. 그랬을 때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fx는 ax승 증가함수죠. 그 다음에 gx는 b의 마이너스 x승이죠. b분의 1의 x승이니까 감수함수다. 그 다음에 1보다 큰 k에 대하여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이제 있을 때 두 곡선 f와 g와 만나는 각 점의 x좌표가 순서대로 알파 양수겠죠. 그 다음에 베타 이사분면에 있으니까 음수인데, 다음 요 명제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자, f 루트 3의 값이 g 마이너스 루트 3 값보다 크냐? 이건 좀 지우고, 자, 대충 f의 그래프가 증가함수라는 거, 그 다음에 k는 1보다 큰 상수, 그 다음에 g는 감수함수라는 거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자, a일 때 여기는 동시에 지나죠. 이렇게. 그 다음 b의 마이너스 x승인데 b가 a보다 작은데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b분의 1이니까 b의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누워있는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대칭 이동이 된 거니까 여기가 멀어지게 이렇게 현실감 있게 그린 다음에 풀면 됩니다. 여기는 1이고 y 꼴 k가 이 위로 딱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 이제 기초가 돼요. 자, 루트 3은 이쪽에 있는데 요 높이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은 원점에서의 거리가 똑같고 저 반대쪽에 있죠. 절대값은 같으니까 요거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의 함수값 f 루트 3보다 마이너스 루트 3 이 자리에 있어도 요거가 항상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주장이 됩니다. 자, 1번의 주장이 루트 3의 f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의 g의 함수값보다 어떠냐, 이게 더 크니까, 자, 이거는 옳다. 자, 니은은 이 식을 많이 이제 꼬아놨어요. 이건 이제 기울기를 이제 활용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알파예요. y 꼴 ky의 교점. 자, 요 점의 좌표가 베타예요. 자, 요 점은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은 b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선분의 기울기가 나오죠. 당연히 양수인데 선분의 기울기의 절대값, 선분 AB의 기울기의 절대값, 이 절대값과 요 만나는 점은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당연히 음수인데, 이게 더 가파르죠. 왜냐면 더 Y축에 밀착돼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가, 자, 이 AC, 선분 AC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거를 이제 식으로 이제 나타낸 거가 니은이에요. 나타낸 것이 니은 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쉽죠? 알파 분의 뭐 양수니까 절대값을 안 써도 그냥 알파 그냥 그렇게 쓸까요? 네. 자, 그럼 여기에 값은 요 함수값의 차죠. a의 알파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분 AC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요 길이가 그냥 여기 베타가 당연히 음수인데 그러면 이제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높이니까 이건 뭐 양수 여기서 1이니까 요 차이가 분자가 되겠죠. 자, 이 식은 b분의 1의 x승인데 b의 마이너스 x승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b의 마이너스 베타 여기 베타를 넣죠. 베타 마이너스 베타 또는 뭐 b분의 1의 베타승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보다 커요. 그래서 빼기 1. 자,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니까 이것도 전체 양수인데 자, 이 선분 AC의 기울기죠. 직선 AC의 기울기 요 값보다 이게 크다는 걸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알파 베타를 곱하면 요 식에서 요렇게 식이 마무리되죠. 이렇게 그러면 베타의 절대값 곱하고 a의 알파 제곱 빼기 1 베타의 절대값 그 다음에 요 왼쪽에 그 분모인 절대값 알파도 곱하고 그 b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빼기 1 그래 알파의 절대값 곱한 게 좌변이 더 크다. 요걸 이제 바꿔서 쓴 겁니다. 그러면 a의 알파의 제곱 곱하기 베타의 절대값 요쪽에 있는 요 부분을 좌변으로 이제 이항합니다. 빼기 b의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곱하기 알파의 절대값. 자, 이 값이 마이너스 베타가 우변으로 이항이 된 거예요. 부등식의 우변으로. 그러면 베타의 절대값 빼기 알파의 절대값보다 크다가 이제 옳은 명제인데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 식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베타 그 다음에 a 알파 제곱 빼기 알파의 절대값 여기 이제 b분의 1이죠. b분의 1의 베타승 b의 마이너스 베타승 같은 말이니까 쉽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 값이 요 값보다 크다. 그러니까 니은 명제도 옳은 주장입니다. 자, 마지막 디귿은 이제 반대로 썼어요. 자, 이게 3분의 1알파 더하기 2베타라는 건 이 이제 똑같은 g 함수에 대해서 쓰고 있죠. 지금 g가 아래로 볼록한 감소하는 그래프죠. 지금 b분의 1의 x승 이 그래프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알파가 양수였죠. 이렇게 베타는 여기 이제 축이 있고 요쯤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y좌표를 생각했을 적에 요렇게 안쪽으로 항상 생기죠. 그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 점과 요 점은 이제 뭐 요 선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2대1 내분점이 바로 3분의 요 위치 정도 되겠죠. 3분의 베타 더하기 2 알파예요. 그 함수 값에 대한 요 값이 요쪽에 요 값, 요거는 이제 g 베타고 요쪽은 그 g 알파인데 요 선분의 중점이잖아요. 그러면 요 위치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요 높이가 요 높이보다 반드시 위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수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커브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식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 값을 먼저 도출한 다음에 g 베타잖아요. 3분의 요 수직선에서 요 점과 지금 요 점의 2대1 내분점이 이제 요 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g 알파, g 베타죠. g 베타 3분의 1 g 베타 이렇게 고쳐서 씁니다. 곱하기 g 베타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g 알파가 더 크다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반대 부등식을 제시했죠. 3분의 1 여기 이제 반대로 제가 썼는데 여기가 2대 1이니까 이쪽에 2배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알파죠. 이쪽은 이제 베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2대 1 내분점식입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3분의 2베타. 여기서 2대 1이라고 쓴 거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알파. 그 다음에 3분의 2베타. 자, 이 식의 값이 요 식의 값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따라서 14번 자, 합답형 고르는 문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저희가 이제 출제한 모의고사가 한번 수원, 그 다음에 수학2, 다시 수원, 수학2,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경찰대하고 거의 유사하게 판형 형식, 그 다음에 문항 배치,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강조하는 어떤 테마, 거의 뭐 싱크로율이 99.9%입니다. 자, 15번도 쉽게 계산하면 수능에서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이제 계산이 약간 좀 딱 안 떨어지는 맛,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경찰대에서 기본적으로 7월 29일 날 맛보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n의 값을 넣어보면 2의 7승이 128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값을 만족하는 이 자연수에는 7부터 13까지가 돼요. 그럼 이거 이제 루트 2가 공비인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풀 수가 있을 거고, 16번도 실근의 개수 문제 풀이니까 수학 2의 이제 평균 정도 난이도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했습니다. 자, 17번 이거 이제 삼각함수 문제죠. 합답형을 이제 보통은 하나 정도 내는데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아까 지수함수의 그래프고 지금은 삼각함수의 활용 응용 문제입니다. 자, 18번을 좀 설명을 합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근이 적당히 배열하면 등차 수열이고 또 적당히 배열하면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선 이 등비 수열로 식을 정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알파 R 제곱 이런 값의 구조를 띈다는 거죠. 자, 바로 27이 쉽게 보이니까 이렇게 곱한다면 알파는 이제 그냥 미지수죠. 어떤 근 중에 하나인데 R은 이제 역시 상수일 텐데 공비죠. 요 값이 마 27이죠. 마이너스 27. 그러면 이제 실근이니까 여기서 허근은 뭐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는 거죠. 요 3차 방정식에 관한 실근은 알파 곱하기 R이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R 제곱 중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순서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알파 R이 이 세수에서 등차 중앙이 되는 상황일 때는 R이 1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알파가 다른 이제 수의 등차 중앙이 된다고 해봅시다. 얘가 등차 중앙. 그러니까 뭐 이쯤 되겠죠. 그러면 이 알파는 다른 두 개의 합과 같다. 그럼 알파가 요렇게 왜냐하면 이게 0을 넣어서 27이 0이 되지 않으니까 근 중에 알파는 없다는 건 자명하죠. 그래서 0이 아닌 알파로 나누면 요렇게 R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고 1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서로 다른 근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공비 R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아까 알파 어떤 한 근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어떤 한 근 알파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2분의 3. 그러면 이제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이게 등차 중앙이었을 때 얻어진 결과죠. 그러면 공비가 2니까 여기에서 알파 알파 곱하기 R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다시 마이너스를 곱하면 다시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이고 마이너스 3이 앞에 있고 2분의 3이 중앙 그 다음에 6 이렇게 이 순서로는 2분의 10이니까 2분의 9가 공차가 되는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세 근을 전체적으로 알았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미정계수를 구하는 건 뭐 시군중마 없기죠. 요 세 수의 합은 마이너스 a이고 세 수에서 두 개끼리 곱해서 만든 거 세 개를 더한 건 요 b의 값이 되고 그렇게 해서 a 빼기 b를 계산하면 자 9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5점 배점인데 경찰대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19번 3차 방정식이다. 그럼 요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 중 가장 작은 게 알파고 가장 큰 것이 베타다. 자 그럼 3차 방정식을 좀 써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0 실근 중 가장 작은 것이 알파고 가장 큰 것이 베타인데 자 갑자기 좀 안 봤던 요식이 나와요. 그리고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적분 구간이고 자 이 식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못 채면 굉장히 좀 계산량도 많고 당황할 거라는 거죠. 그런 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게 경찰대 문제의 특징. 자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값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걸 미분해 봅시다. 요 식을 좌변의 식을 편의상 fx다 라고 합니다. 자 미분했더니 요 식이 나오네요. 3 그 다음에 6 빼기 9인데 다시 쓰면 3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자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 이게 이제 계산하기가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근해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거를 직접 넣는 건 엄두가 안 나죠. 너무 복잡한 무리수가 나오니까. 자, 이 상황을 이제 그려서 요 정적분이 간단하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만나는 근들의 값이 있어요. 그러면 요 만나는 점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면 요 3차 방정식은 좌변이 이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만나는 요 점이 우선 그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 자리가 극대값이 되게 하는 점 알파, 베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 f 프라임 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요. 요걸 계산하면 그다음에 요 값은 인수분해가 x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3 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거죠.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요 식이 fx인데 뭐 요 정도 느낌? 예. 자 그랬을 때 지금 얘가 그려봅니다.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자 여기에 만나는 요 자리가 근딜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증가하고 있을 때니까 그림의 양상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 분명히 여기가 양수가 되죠. 요렇게. 그 이와 같이 그려지죠. 이와 같이. 요 2차 함수. 자,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 값을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가장 큰 근이 알파죠. 요 3차 방정식에 가장 작은 근이 알파고 가장 큰 근이 베타죠. 이 문제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함수에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요거는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여기는 양수죠.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합니다. 알파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는 요 부분의 적분, 그 다음에 3에서부터 베타까지는 요 부분의 적분,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식은 여기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인데 원래 요걸 적분한 게 요건데
f 프라임 값은 3이죠. 요걸 적분하면 앞에 계수가 3분의 1 이렇게 달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하고 요 식을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f 프라임 요 식은 3분의 1 f 프라임으로 고쳐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거는 3분의 1 f 프라임 이렇게 고쳐도 됩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별로 마이너스 알파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알파에서 자, 요 식이 산뜻하게 나오죠. 알파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f 프라임 3분의 1 f 프라임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요 값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 3부터 베타까지는 다시 이 부분이 양수니까 요 아까 fx의 도함수에 3분의 1을 곱한 거예요. 3분의 1 f 그다음에 x dx.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있는 걸 이용하면 아마 여기와 여기에서 이게 이제 알파하고 베타는 직접 대입하면 f값 요 함수 값이니까 0이 되는 건 뻔합니다. 그래서 바로 대입합니다. 요거는 적분하니까 요것의 부정적분이 자 3분의 1로 바깥으로 빼고 f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기 f알파인데 f알파가 0이죠.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여기는 계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요 공식 자체가 6분의 그 간편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의 요 길이죠. 요 절편의 길이 그러니까 4. 요 공식으로 바로 쓰면 됩니다. 넓이니까. 그러니까 6분의 그 간편 공식 1. 그 다음 여기 자리가 요 폭이 4잖아요. 4의 3승. 4의 3승이니까 64인데 여기 이제 약분하면은 3분의 32고 요거 따로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1하고 여기는 이제 f 프라임의 부정적분은 원함수 3차 함수 f고 f 베타가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니까 마이너스 여기에 계산한 3분의 1 곱하기 f3은 계산하면 되죠. 구체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원래 주어진 요식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3분의 1 f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 뭐 쉽게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f3 요 좌변의 요식 3차 함수 f에 3을 대입한 요 값 이걸 다 계산하면 바로 요 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분의 64가 나와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3차 함수 fx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때 f2의 최대값은 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f 프라임 여기다 1, 2, 3 요 이제 식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f 프라임 1 곱하기 f 프라임 2는 0이야. 자, f가 3차 함수라고 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f 프라임은 2차 함수가 당연히 되죠. 그럼 요 식을 간단히 쓰면 f 프라임 1 곱하기 f 프라임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의 값을 대입하면 f 프라임 2 곱하기 f 프라임 3은 또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지막 3을 대입하면 f 프라임 3 값과 f 프라임 4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사이값 정리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그 상황은 그 첫 번째는 x가 2일 때 극대값을 갖고 3과 4 사이에서 그죠? 여기가 그러면 극소값을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 처음에 이제 이게 최고점의 계수 이름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브가 어떻게 되겠는가 요 자리에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이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어느 한 군데 1이나 2나 3에서 또 4에서 4는 될 수가 없는 것 같고 거기서는 이제 도함수 값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만족하는 걸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f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걸로
식을 정리하면 되고, 수능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그 유형이죠.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만족하는 두 가지 이상의 결과값을 비교해서 큰 값을 찾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문제라고 해서 뭐 미분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결과를 모두 만족하는 값 중에 그 여러 함수의 종류가 있는데, 이제 물어보는 형식이 특정한 2에서의 함수값이 어떤 상황이 가장 크겠는가, 그러니까 일일이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계산해서 가장 큰 거를 고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직접 풀어보면 그림을 그려도 되고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이 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요건 이제 계산을 많이 하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계산을 많이 하면. 실수 A가 있는데 A가 한없이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어차피 A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니까 0이나 6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상황은 A가 0, 한없이 커지는 그 상황만 간단하게 보면 요 3차 함수로 X절편이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요 A가 쭉 이렇게 오른쪽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적에 여긴 0이고 여긴 6인 건 뻔하고, 자, 이때 극대값은 요거 미분해서 얻어지는 극대값이죠. 자, 요 극대값의 자리를 직접 못 구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이 3점 찍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하간 요 도함수 f'x가 0이 되게 하는 값 중에 작은 값이 극대값의 좌표, 여기 t라고 넣읍시다. t는 a 함수가 되는데, 자, 그럼 얘는 x의 세제곱 빼기 a 더하기 6 괄호 x제곱 더하기 6a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f'x 이퀄 0은 3x의 제곱 요걸 만족하는 근 중에 작은 거죠. 네. 요 식을 대입하면 구체적인 값이 얻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값을 t라고 하자. t는 요 방정식의 한 실근이다. 그래서 그 식의 결과는 여기 이제 반근 공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3분의 여기에 반대. 그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인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에 반의 절반. 요거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18, 63, 18a.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t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직접 계산하면 t,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t 빼기 a. 그 다음에 t 빼기 6. 여기가 a에 의한 함수인데 ma다. 그럼 ma 나누기 a. 이 분수식의 a가 무한히 커지는 극한을 구하는 건데, 이걸 조립을 해야 돼요. 자, 요쪽에 a가 하나 들어가죠. 그 이쪽 부분은 얼마입니까? 바로 요 계수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쓰고, 자, 이게 a에 관한 식입니다. 이 첫 번째 실근이. 그러니까 극대점의 x좌표로 표시되는 고값, a에 관한 무리식인데, 이거 계산하면 알다시피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요 세 개의 값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이제 더하면 되겠죠. 예. 자, 그렇게 계산해서 요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은 마이너스, 여기는 3이 되고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 최종적으로 9가 요 21번에 정답이 되죠. 자, 이렇게 바꾸어서 요 식을 직접 대입하지 않아도 각각, 자,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 알고 있죠? 수렴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극한값을 먼저 계산한 것을 연산해도 된다. 그 성질을 이용한 거죠. 자, 다음 22번은, 자, 가우스 기호를 가끔은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말라고 한번 내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밑이 2니까 x의 범위를 2의 거듭제곱의 범위로 10개로 나눠서 각각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자, 1보다 큰데 2보다는 작을 때, x가 2 이상, 그 다음에 2의 제곱 4보다는 작을 때, 그래서 마지막 1000까지는 가니까 x가 2의 9승, 즉 512 이상이지만 1000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 값이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정의해서
요 만들어진 요 함수의 치역의 원소들을 쭉 나열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처음의 값은 0이에요. 이제 계산하면 바로 0이니까 처음부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고 쭉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9까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최대 정수 값이니까. 그 요거를 다 더한 건 마이너스 45인데, 마이너스 S니까 답은 45가 됩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참고하면 요게 이제 삼각함수, 그 다음에 접하는 요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삼각비를 써서 이 문제의 그 길이의 그 제곱, L의 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4번도 자, 요 경우에 직접 대입하면 이게 기껏해야 3차 함수인데 요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빼기 nx죠? 그럼 요 새로운 함수를 gx라고 합니다. 그럼 이 gx라는 함수는 당연히 x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 중에 하나가 x죠. 그러니까 0에서 x축과 만나는 건 분명하고 요렇게 되는 거고 b 빼기 n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그래프가 여기서 중근을 가진다. 중근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0이 아닌 다른 점에서 그렇게 되면 이걸 접어줄 때 표적점, 즉 첨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그 경우가 있고 여기가 다른 데서 중근을 되게 하고 여기는 0이 아닌 거를 생각하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다. 그러니까 4차 함수인데 3차까지는 내도 4차는 잘 안 내긴 하지만 뭐 이런 것도 한번은 연습해서 실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읽어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함수 그대로 쓰고 x가 0 이상,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에서는 요 반대된, 그러니까 그 4차 함수가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정확하게 우함수. 근데 뭐 이런 문제가 됐다고 합시다.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걸 그리고 0 이상일 때는 이쪽의 부분을 반대로 접어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이 뾰족점이 되게 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gx의 극값을 갖는 x의 개수는 요게 gx가 극값을 가지게 되는 x의 개수가 3이 돼야 되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황이 만족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이렇게 접어줘도 되는 경우니까 이제 요렇게 되는 경우, 요렇게 이렇게 접으면 여기는 이쪽으로 쌍봉으로 생기잖아요. 여기는 이제 봉우리가 생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뾰족점이 안 되게 그리고 요 변곡이 되는 요 자리가 미분계수가 0이 되게 하는 형태, 요런 그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래 4차 함수 f가 어떤 모습이길래 이 gx가 이 가나 조건을 충족하겠는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대칭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있을 수 있는 그림의 양상은 요런 그림이에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먼저 요렇게 되고 요렇게 극수법이 되든지, 요 두 가지 모습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실제 문제는 a보다 큰 어떤 실수 t가 있는데 두 점이죠. 마이너스 1, 0. 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x축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gx를 그려보면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더블 모양으로. 그 다음에 t, gt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ht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t, ft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걸 이제 it라 하죠. 다음 형제가 참이 되게 할 때 f3의 값은. 그러니까 ht가 요 기울기 함수죠. 극대값은 0이 돼야 되고 it가 요 열린 구간, 여기보다 a 이상일 때 계속 증가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제 말이 복잡하지만 그림이 어떤 상황이 그려지는 게 유일하냐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상황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요런 그림이 이제 가능한 그림이 되는 거죠. 원래 함수 fx가 요런 그림일 때만 이 네모안의 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알겠죠? 여기가 요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4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요 0에서 3중근을 가지고 x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 0을 추가로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요 경우가 됩니다. 즉 함수가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원래 fx라는 요 4차 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여기는 뭐 1 안 써도 되죠. 자, 그때 f3의 값이니까 f3이란 3의 3승 곱하기 4, 그러니까 27 곱하기 4 108이죠. 그러니까 답은 10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 작년에, 그다음 재작년에는 뭐 경찰대학 전체 수석, 작년에도 이제 1차 함수 아주 뭐 고득점 아주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경찰대 같은 경우 특히 고3은 7월 말에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서 뭐 딱히 대비해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며칠 더 지나면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9주간의 레이스가 실시되는데, 경찰대 보는 학생들 수능 다 잘 봅니다. 뭐 만점도 많이 나오고, 어디서 주로 점수가 이제 많이 이제 힘드냐면 경찰대 특유의 국어, 영어, 수학, 거기 적응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고, 여러분들 뭐 대면 수업을 뭐 해도 되고, 아니면 멀리 있다 그러면 줌으로 화상 수업도 지원합니다. 그 학원에서 매주, 그다음에 매 평일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저희 맡은 선생님들이 무려 6명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대만이 낼 수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 최소 30배 이상, 그러니까 25 곱하기 3이니까 그 뭐 750 문제 정도가 되죠. 그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세트를 이제 연습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풀이 해설을 잘 참고해서 올해 이제 만점으로 경찰대학교 수석 합격, 차석 합격, 3등까지 저희 학원에서 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이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자, 여름 건강 주의하면서 7월 29일 날 1차 시험, 그 다음에 면접 시험, 그 다음에 체력장 시험, 수능 점수 모두 포함해서 경찰대 합격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요 본 1차 모의고사 간략한 문제 해설을 마칩니다.